2023년 7월 26일 낮 12시 20분을 조금 지났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늘 그 서두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누구 이제 이것이 말하면은 그 입버릇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입버릇이 뭐냐 하면은 나는 뭐 입버릇이라는 말을 뭐 잘 안 쓰는 말인데 오늘 한번 썼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이제 뭐 텔레비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 변희재님께서 관리하는 그 방이 있습니다. 미디어워치 미디어워치 그리고 변희재의 진실투쟁이라는 그런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보면은 변희재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나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기가 볼 때에 자기가 그 변희재님은 나이는 뭐 불과 한 50살밖에 안 되지만은 50살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절대 적은 나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35살에 성도를 했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 해탈을 했단 말이야. 해탈을 하고 뭐 누구 말 따라 안욕 따라 삼약삼보디 무상 정득각을 이제 깨친 거야. 35살 때라고. 예수도 33살에 공적 33살에 죽었잖아. 30살에 공적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33살에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 5.16 혁명 날 때에 그때 그분이 만 44세라고 45세단 말이에요. 그때 그 국가혁명위원회를 만들어 맨 처음에 국가혁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름은 뭐 국가 국가 재건 최고위원회로 그렇게 아마 바꿨을 거예요. 그때 나이 그래 가지고 대통령 당선될 때가 47살이에요. 47살 때 48, 49, 50 이때는 대통령으로서 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도 비록 뭐 이렇게 좀 12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했지만 여하튼 그분도 대통령 될 때 한 5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50살이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뭐 안중근 의사도 이토 히로부미 하얼빈역에서 이렇게 사살할 때도 그때도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30살 전후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적은 나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변희재님께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서울대학교 미대 나와가지고 이런 정치판에 쭉 이렇게 오래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 김경재 씨라고 있어요. 김경재님께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할 때에 그때 밤 11시인가? 밤 11시에 그 군소 후보 정당 후보자들 나와가지고 TV 토론할 때 그때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그 후보님께서 나와서 발언을 했다고 할 때 옆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도 대통령 출마하셨던 분이에요. 그분 밑에서 일도 많이 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동관 씨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공내정자 아닙니까? 이동관 씨하고도 엄청 잘 알아요. 그리고 유인촌 문고부 장관 하셨던 분하고도 그분한테 많은 소스를 줘가지고 유인촌 장관이 장관을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변희재님께서 제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판에 흘러가는 흐름을 꿰뚫어 알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현직 대통령이죠. 윤석열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아는 분이라.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이 이분이 정치하는 것을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하다가는 나라가 절단이 난다 이 말이에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무슨 어떻게 말씀하느냐 합니까? 쑥대밭이라 그러잖아. 이 쑥대밭이 뭐냐라면은 얼마 전에 예천, 경북 예천에 산에서 그냥 산사태라든지 돌멩이 같은 것이, 큰 돌멩이 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마을을 덮치니까 집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데도 있고, 집이 안에 토사, 그냥 흙더미가 내려앉혀버리고 큰 나무 같은 것이 집을 썰어버리니까 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완전히 이건 완전히 벗어나 버리잖아. 거실 같은데 말이야, 흙이 들어와가지고 소파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것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태. 그걸로 이제 쑥대밭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상황이 쑥대밭이단 말이야, 쑥대밭.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다가는 이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옛날에 보네퍼라고 있다고. 보네퍼 목사지,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때에 그때 히틀러를 가만히 이 사람이 보니까 이 미친놈이 말이지, 버스 운전을 하는데 이거는 완전 지그자그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사람 다 죽인다고 이거. 미친놈이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광폭 운전을 하니까 이놈 이거는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히틀러 암살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직을 가담했어요. 결국 거기는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셨다 이 말이야. 보네프 목사라고 했어요. 그렇듯이 이제 변희재님은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런 윤석열 정부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그냥 지켜볼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그냥 끌어당겨 하루라도 빨리 이제 권좌에서 내려오게 해야 된다 이거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장가가는 것도 보류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집회도 열고 매주 집회 열지. 집회 열고 자기가 이제 방송을 오늘만 하더라도 2023년 7월 26일 수요일만 하더라도 방송 4개를 한다요. 4개를 해요. 얼마 전에는 YTN 라디오에 나갔는데 그거는 끊기고 평화방송에 나가고, 그 다음에 오늘 11시에 이제 김용민 목사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나갔고, 오후 2시에는 이제 매불쇼가 있고, 오후 5시에는 미디어 워치에서 이제 시폭이 있어요. 시사폭격 그걸 하고, 6시에는 안진걸 소장하고 임세현 청와대 부대변인 하셨던 분이 있어요. 임세현님하고 이제 변희재님하고 또 대화하는 것이 있다고. 그것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만 명, 20만 명, 매불쇼 같은 데 놓으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런 분들이 봐요. 보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최고 이제 선두주자에 서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끄집어내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5년을 했는데 5년 무사히 임기를 마쳤잖아요. 6, 7개월 했는데, 그때의 장기표라고. 장기표, 이분이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놔두다가는 나라가 절단이 나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된다고 그 집회를 엄청 오래 많이 했는데, 결국 그렇게 집회에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 안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냥 계속 임기를 마쳤는데, 하여튼 장기표 씨는 그래 했어요. 근데 변희재 님도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변희재 님의 이제 진실투쟁 그 카페를 내가 아주 잘 봅니다. 음량적으로 보거든. 왜냐니까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말씀 제일 기본이고, 그와 정반대, 그와 딱 짝으로 해가지고 현실 정치 흐름을 이분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평론가들 전부 다 봐요. 봐가지고 거기서 그걸 보고 자기가 논평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 그걸 보니까 상김시대를 이야기하더라고. 상김시대. 상김시대 얘기 좋다. 한번
본다 그러더라고. 그래 나는 이제 뭐 유튜브 치면 다 오니까 상김시대가 그거잖아. 저게 내가 뭐 다 알다시피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분이 다 돌아가셨지만은 김종필 씨는 이제 국무총리를 많이 했어요. 오래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국무총리 몇 년을 했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제 국무총리를 오래 했습니다. 대통령은 못했지만은 그렇고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분은 40대 기술원으로부터 해가지고 대통령이 곧 될 것 같은데 거기 자꾸 밀어주고 해가지고 결국 하기는 하셨지. 이제 70 다 돼가지고 70 넘어서 이제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0년 걸린 거지. 이제 신기루처럼 말이지. 곧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김대중 씨로 말하면은 그때 이제 1971년 삼성개헌 할 때 삼성개헌하고 그때가 7대 대통령 선거 거기 삼성개헌이 통과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붙었잖아요. 붙었을 때 김대중 씨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그때는 곧 대통령이 될 것 같았다고. 만약에 그때 완전히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러면은 엄청난 부정선거라는 것은 군에서도 막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돈도 많이 쓰고 말이지. 뭐 그 당시 공무원들 총 동원령 내려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 해도 표차가 얼마 안 났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될 뻔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 그 한 30년 갔다고. 하여튼 그 상김시대인데 이 상김시대를 이제 한 20개인가 정도 되더라고. 상김시대를 내가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김재규가 이제 자지철을 이제 1979년 10월 26일 날 저녁에 이제 총으로 쏘아가 죽이죠. 자지철을 죽인다고. 근데 그날 이제 10월 26일 날 아침에만 하더라도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김재규는 이제 장군 출신이고 자지철은 대위 출신이라고. 그런데 이제 헬기를 이제 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같이 이제 대통령 모시고 사교천 행사를 타려고 하니까 팔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타지 마라 이런 식이지. 이라고 이제 헬기를 타고 헬기는 문을 닫아버리고 헬기를 뜨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거든. 그렇게 아주 뭐 나이도 김재규가 훨씬 많단 말이야. 많고 그 군대 경력으로 받더라도 장군하고 소위 대위하고는 하늘과 땅 차잖아. 그런데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고. 오래됐어요. 여러 번 그런 것을 모욕적인 은하를 겪었는데 참았다가 이제 거기 터진 거라 내가 볼 때는. 그때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다고. 그래 내가 오늘 입버릇이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좋은 사람이면서 난 뭐 안 좋은 이야기는 참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말은 내가 참 진짜 하기가 힘들어요. 안 좋은 말을 내가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니까, 아이고, 그거는 직접 삼김시대 그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거 가지고 하면은 김재규가 그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차지철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이, 그걸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고. 하다가 결국 그 입버릇처럼 말의 씨앗이 되고 말의 씨가 되고 말 그대로 돼버린 거야. 그냥 뭐 하여튼 차지철이가 자기 총에 죽었으니까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 차마 그 이야기를 참 전달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상가라워서. 근데 나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어가는 것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황제를 거쳐서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을 해서 세계 황제가 되셔가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싹
해결을 하신다. 기아 문제도 없어지고 국경도 없어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전쟁이 없는 그런 살기 좋은 세상 말이요. 대동세계, 지상 성경세계, 용화세계, 새하늘 새 땅을 이루게 된다. 그게 내 입버릇이에요. 입버릇. 입버릇처럼 된다.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너무 이제 이야기를 뭐 한 1, 2분밖에 더 못하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신인님께서 허경영 총장님께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실 때에 제목이 뭐냐 하니까 재란 무엇인가 여기에 강의를 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한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것만 이야기할게요. 그럼 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1시간 반, 약 2시간 정도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전부 다 처음에는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베토벤의 이제 9번 교향곡이 있다고. 이제 합창 교향곡이지. 거기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까지 있는데, 그 최고 하이라이트는 4악장에 있다고. 근데 나머지 1, 2, 3악장은 4악장이 녹여온 하나의 이른다 전단계라고. 그리고 베토벤의 그 운명 교향곡, 그것도 1, 2, 3, 4악장까지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멜로디는 뭐냐니까 빰빰빰빰 하잖아. 근데 거기 빠빠빠빠빠빠빠, 그게 전부 다 빰빰빰빰 한 오면서 그게 전부 다 그 하나의 그 음률을 향해서 그 모든 음률이 나아간다고. 그 뭐냐, 그래 나머지 1시간 반 전부 다 말씀하세요. 결국 가서는 뭐냐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신인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 이게 죄라 말이야.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그건 그렇고,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제 25일 날 중요한 일은 내가 영상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이상민 뭐 1965년생이니까 내보다 9살 적더라고. 그러니까 59이고 나는 68이잖아.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탄핵을 당했는데, 국회에서 탄핵을 시켰는데, 헌법재판소에서 9명이 전원일치로 그것을 인용을 안 하고 기각해가지고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게 됐다는 거, 이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거기 이제 허위사실 유포, 기타 뭐 한 여러 개 돼요. 거기 고소한 내용이. 그런데 그 말씀한 것이 아주 참 예리하게 지적을 잘하더라고. 조목조목 틀린 말 하나도 없더라고. 하여튼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좀 그랬는데, 그래도 걸어갑시다. 아이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말이지, 뭐 1시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 길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짧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언제 그런 좋은 세상을 보느냐, 현실적으로 그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이제 좋은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석가모니가 온 지가 2500년 정도 되고, 공자가 정확하게 석가보다 더 이전 사람 같은데, 하여튼 뭐 공자가 춘추 전국시대 사람이니까 아마 석가 이전에 있었던 분이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발했던 이제 대동세계, 그것이 아이고.
길에 마스크를 놓고 버려놓고. 방금 담배꽁초 주웠습니다. 그런 이제 공자, 석가, 예수는 한 2000년 됐고, 그분들이 이제 바라왔던 그런 이제 아주 이상적인 세상을 우리가 기다려 왔지 않습니까? 인류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최순 대신사, 그리고 김일부 대성사께서 이제 세상이 열린다 그랬고, 좀 더 제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이제 강정산이에요.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강정산을 이어서 이제 조철재, 또 이제 박한경, 기타 이제 강정산을 이렇게 가르침을 다루는 사람들을 또 이제 예수를 믿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부천 성경세계를 기다려 왔는데, 그 진짜 때가 실제 이제 열렸잖아. 그러니까 1949년 11월 13일, 양력으로 1950년 1월 1일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세상이 현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과연 이제 이때까지는 워밍업이고, 이제 현재 실질적으로 이제 대권을 잡아서, 거기 이제 실질적으로 또 이제,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피부에 와닿게 이제 되는 그 때가, 쉽게 말해서, 알기 쉽게 말하면 이제 국민 배당금,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이렇게 받는 날이 이제 과연 언젠가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신인님께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실 때에, 뭐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제 1년 윤석열 정부가 이제 했기 때문에 48개월 남았잖아요. 그런데 결정은 그 중간에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2023년, 2024년, 2025년, 원래가 2023년이니까 1년째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은 이제 대선을 1, 2월 달에 하겠죠. 그러니까 그 시기는 신인님께서 결정한다고 그랬다고. 얼마 전에 강의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변희재님 언어는 뭐냐면은, 지금 7월달이잖아. 지금 7월달이 다가가는데 8월달 안으로 7, 8월달 한두 달 내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제 비행 요것을 이제 알려서 한동훈이를 내려앉혀 버린다 이거지. 그런데 그 장시호라고 있어요. 최순실의 이제 언니의 딸인데, 장시호가 지금 이제 지금 중대 발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이 이제 지금 할 것 같습니다. 장시호가. 장시호가 그걸 하게 되면은 그 여파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오늘이 26일이지. 그러니까 27, 28, 29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변희재 대표님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사저에 4번째 찾아가가지고 또 이제 진실을 또 밝혀라. 유영하가 이제 김한수 태버릿에 대한 실체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은폐를 했다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알리는 그런 집회를 열어요. 좀 재밌게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전에는 이제
나는 이제 하늘궁 지금 우리 그 성전이죠. 그걸 이제 거기서 완공되기 전에 대통령이 될지 완공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될지 저는 참 궁금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신 이후에 이제 된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쩔 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국내 정세 흐름 이거를 볼 때는 엄청 빨라요. 빠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그 내년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총선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는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유엔 봉사단 수석 부총재님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대통령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안은식님께서 이제 뭐 산삼의 대통령 이분이 참 시적절하게 이제 놓으셔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때 그 정인태 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그때 이제 2020년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2020년 추석에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한때 엄청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받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영성적인 문제를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좀 비정상적인 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들이 이제 뭐 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그진 안 보잖아요. 그분의 이제 그냥 영적인 문제에서는 빵점이니까. 그런데 안헌식 이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분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한데 끝까지 참 영적인 문제도 글쎄 그건 또 차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적절하게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치고 하니까 하여튼 그거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